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오후,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 한 구석에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서 있었다. 비에 젖어 녹슨 흔적이 역력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물건임이 분명했다. 그 자전거 옆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가 서 있었다. 빗방울이 가녀린 어깨를 적시는 것도 모른 채 소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수아, 이제 겨우 10살이었다. 낡고 헐렁한 옷차림은 그녀의 작은 체구를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했고 창백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희뿌연 안개처럼 드리워진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희망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수아의 시선은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간절하게 훑었다. 수아는 시장 한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낡은 자전거를 파는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고 자전거에 불과했지만 수에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져버린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수아는 자전거를 끌고 시장에 나왔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다른 마음으로 행인들을 붙잡아 보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간절함을 알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갓 구운 빵 냄새, 싱싱한 야채를 파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수아의 작은 존재는 너무나 미미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아예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낡은 자전거를 팔려는 수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수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전거는 수에게 가족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희망이었다. 엄마는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도 없었다. 수아는 그 사실이 어린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다. 어떻게든 이 자전거를 팔아야 했다. 반드시. 소녀의 애처로운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작은 소망은 과연 이 비 오는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낡은 자전거가 과연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세상 모든 희망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수아의 작은 몸은 얇은 옷가지 사이로 새우며드는 한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시장 바닥에 고여 흐르는 빗물은 마치 수아의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수아는 그 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없었다. 오직 엄마 생각뿐이었다. 어머니가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아의 어린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다. 며칠 전부터 미열에 시달리던 엄마는 오늘 아침에는 겨우 물 한 모금만을 넘길 수 있었다. 자전거를 팔아서 약이라도 사드려야 하는데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떤 아주머니는 수아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찾고 어떤 아저씨는 낡은 자전거를 힐끗 보더니 이런 고물 누가 사겠어 라며 퉁명스럽게 내뱉고 지나갔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시장 한편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의 말이었다. 얘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나 돌봐. 이런다고 누가 자전거를 사주겠니? 오히려 사람들한테 방해만 될 뿐이야. 쌀쌀맞은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간신히 참아냈다. 수아는 다시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매를 살짝 당기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선생님. 제 자전거 좀 사주세요. 엄마가 아프셔서 약 사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둥마는 둥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자전거요? 난 필요 없어. 한 젊은 남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답했다. 다른 데 가서 팔아봐. 어떤 아주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수아를 피했다. 수아는 점점 더 작아지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제발요. 저희 엄마가 3일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자전거 팔아서 죽이라도 사드려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빗속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은 마치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는 듯했다. 낡은 자전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수아의 손은 빗물과 함께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한꺼번에 몰려와 수아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를 위한 마지막 희망, 이 낡은 자전거만이 유일한 삶의 끈이었다. 수아는 젖은 옷을 여미며 다시 한번 힘겹게 외쳤다. 제발 제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파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수아는 시장 한 구석에서 젖은 옷을 감싸며 추위에 떨었다. 자전거는 비에 젖어 더욱 낡아 보였지만 수에게는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다. 그 얇은 두 바퀴 위에 엄마의 식사와 병원비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시장 건물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해 빠르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수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바로 박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억만장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감정보다는 숫자에 익숙한 사업가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수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 한 명에게 작은 희망을 걸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수아 옆을 지나치려던 순간 비에 젖어 떨리는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다. 선생님, 자전거 좀 사주세요. 엄마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이제 막 끊어질 듯한 희망의 끈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그저 거지의 흔한 구걸쯤으로 여기며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그의 하루는 수많은 중요한 결정과 만남으로 채워져 있었고 길거리의 작은 소동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함께 어린아이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한 의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엄마가 굶고 있다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비에 젖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수아를 마주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무미건조했지만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동요가 깃들었다. 그는 경호원을 잠시 물리고 수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차갑지만은 않았다. 수아는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비바람 속에서 며칠째 시장에 나와 자전거를 팔려 했던 이유, 아픈 엄마가 사흘째 굶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아니면은 엄마의 약값과 밥값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어린아이의 서툰 말로 풀어냈다. 수아의 이야기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수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과 낡은 자전거를 번갈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숨을 죽인 채 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혹시 자신을 꾸짖거나 귀찮아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좋다. 그 자전거 내가 사주도록 하지. 놀라움에 수아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박 회장의 제안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꿈인가? 아니면 비 때문에 잘못 들은 것인가? 억만장자 박 회장이 자신에게서 이 낡은 자전거를 사겠다고 수아의 작은 가슴은 벅찬 감동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맺혔지만 비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수아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 회장은 자전거 값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수아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수아는
그 엄청난 액수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박 회장은 그런 수아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단순히 자전거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이 자전거는 언제부터 내 것이었니? 그리고 왜 그렇게 아픈 엄마를 두고 혼자 나와 자전거를 팔려고 했는지 말해 보렴. 박 회장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깊은 관심이 느껴졌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어린아이의 서툰 언어였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사랑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이 자전거는 아빠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타고 다니자고 하셨는데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는 병을 얻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다. 남겨진 것은 낡은 자전거와 병든 어머니뿐이었다.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데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는 자전거를 팔아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야 한다는 죄책감에 울먹였다. 수아의 이야기는 박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수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에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감정을 느꼈다. 그의 뇌리에는 오래전 잊었던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박 회장은 무심코 자전거를 내려다보았다. 낡고 녹슨 자전거 핸들에는 조그맣게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하게 KSY라는 이니셜과 함께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평소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KSY라는 이니셜, 그것은 박 회장 자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의 약자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문구는 그에게 과거의 어떤 사건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노력했던 아픈 기억이 마치 묵은 상처처럼 다시 벌어지는 듯 했다. 박 회장의 표정은 점차 복잡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혼란, 그리고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아의 작은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맑고 순수한 아이가 자신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자신을 덮치는 듯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수아는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박 회장은 수아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당장 너희 집에 가보자. 내가 너와 네 어머니를 보살펴 주겠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 박 회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책임감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아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절망의 빛 속에서 그녀는 뜻밖의 손길을 붙잡았다. 이 만남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예감.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 회장은 수아의 작은 손에서 자전거를 넘겨받는 순간 그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그는 한 번 더 자전거의 프레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낡고 녹슬었지만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희미한 문구는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늘 함께 영원한 사랑. 이 문구는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수아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같은 꿈을 꾸었던 친구의 것이었다. 박 회장은 수에게서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물었고 수아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자전거였으며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수아의 이야기는 박 회장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수아의 아버지 이름을 듣고 확신했다. 그의 단 하나뿐인 친구 김민준. 믿을 수 없게도 민준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박 회장의 눈가에는 미처 예상치 못한 고통과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수아의 맑고 슬픈 눈을 응시하며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다. 과연 그가 민준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는 마음속 깊이 흔들렸다. 그는 수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끈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수아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보겠다고 제안했다. 낡은 골목길을 따라 허름한 집 앞에 다다른 박 회장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수아의 어린 손이 덜컥 대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병든 어머니의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수아의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새하얗게 질렸다. 홍지영, 박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수아의 어머니에게 과거의 시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혼란을 안겨주었다. 수아의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듯 몇 번이고 깜빡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잊고 살았던 시간의 조각들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회장은 수아의 어머니 홍지영이 바로 자신의 첫사랑이자 과거의 동료였음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병마로 인해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만큼은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수아의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 회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박 회장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수아는 당신의 딸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박 회장의 눈앞은 마치 번개라도 친 듯 환하게 밝아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수아의 눈빛, 자전거에 새겨진 문구, 그리고 수아 어머니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친아버지였다. 오랫동안 오해와 주변의 반대로 헤어졌던 두 연인은 그들의 분신인 수아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과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했던 비겁함에 깊이 뉘우쳤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아의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박 회장과의 재회에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회한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수아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의 슬픈 눈빛과 얽히고 설킨 감정 속에서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긴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기적적인 재회는 빗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듯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박 회장은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불러 수아의 어머니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병원에 입원한 수아의 어머니는 섬세하고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기 시작했고 박 회장은 모든 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 그는 또한 수아와 그녀의 어머니가 더 이상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따뜻하고 아늑한 셋집에서 수아는 처음으로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박 회장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제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는 수아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특히 수아의 어머니에게는 오랜 시간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수아의 어머니는 병색이 짙었지만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냈다. 수아는 아직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박 회장과 다시 건강해지는 엄마의 모습에서 깊은 안정을 찾았다. 그녀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고 엄마와 함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박 회장은 수아의 자전거를 소중하게 보관했다. 낡고 녹슬었지만 그에게는 가족을 다시 이어준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자전거를 깨끗이 닦아
서재 한쪽에 두었고 가끔 자전거를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다. 수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박 회장에게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바쁜 사업 일정을 조정해 수아와 함께 동물원에 가고 그림을 그리며 함께 책을 읽는 등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점차 밝고 명랑한 아이로 변화했다. 시간이 흘러 수아의 어머니는 박 회장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놀랍도록 건강을 회복했다. 비록 완치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다. 세 사람은 비록 늦었지만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가정을 다시 찾았고 수아는 비로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한 소녀의 작고 낡은 자전거가 억만장자의 잊혀진 과거와 절망에 빠졌던 한 가족을 다시 연결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큰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수아의 자전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희망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춰진 또 다른 가족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놓치지 마세요.